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추석 연휴고, 다음 주 목요일에 9월 19일에 다시 이 장이 열립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썸네일에 삼성전자 22년 9월을 기억해라. 그리고 개미굴 지옥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적 하락폭 저점이고, 또다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리고 담아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상승 추세, 2015년도부터 지속이 되었던 이 상승 추세를 지금까지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해 나가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도 현재 이 구간이 바로 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이 상승 추세 하단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정말 10년 넘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런 상승 추세를 과연 이번에 깨고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사실 이거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저는 어느 정도 무리는 있다라고 봐요. 분명 반등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2022년 9월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9월에도 자 보시는 것처럼 분명 어느 정도의 지금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부릅니다. 개미굴. 자,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깼던 기간이 대략 지금 짧게 보면서 그런데 한 2주 정도가 됐어요. 2주. 한 1주에서 1주 반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개미굴이 형성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이 개인들, 지금까지 들고 있던 개인들이, 또는 이게 정말 이제 다시는 못 올라간다, 이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거다, 더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10월달이 대략 이 정도거든요. 10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추세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게 2022년도 현재 이 수급을 보면요, 현재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도 거의 2주일 넘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분명 이 매도를 만들어냈었고, 다시 한번 10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죠. 저는 지금 이 삼성전자 최근까지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2022년도 이 분명 9월 달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중간에 하루 빼고는 계속 이런 매도를 만들어내고 있고, 2022년도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정말 여러분들이 꼭 담아야 되는 매수 타점이 이런 구간에서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이 깨지지 않고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사실 오늘 장은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PPI 지수와 실업보험이 그렇게 강세에 불구하고 일제히 또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PPI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좀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스닥이 1%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약 2% 정도 상승을 했다가 시간 외에서 0.02%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119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는 이 추석 연휴와 저는 좀 관계가 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추석 연휴 전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 소강 상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쉽게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주 우리가 목요일날 장이 개장이 되면은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바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나라만 이렇게 장이 멈추는 거지, 미국 장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장에 대한 분석은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운영하는 이 커뮤니티에서 모두 다 공개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과 이 시장 분석이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 여러분들께 항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잡아나가야 할 타점들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추석 동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좀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이 삼성전자 분명 지금 저점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어저께까지 해서 분명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건 어쨌든 뭐 기분은 안 좋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또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혹은 앞으로 이 저점, 이 추세를 깨는 그런 구간 내에서는 무조건 담아야 한다. 담아야 한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그 커뮤니티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9월 중순 혹은 10월 초까지는 뭐다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유는 바로 이거거든요. 자,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 혹은 0.5포인트 어떻게 인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기대감과 상승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0.5포인트 정도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77%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단기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을 최대한 좀 털고 가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개인들이 무조건 많이 사셨던 것도 맞아요. 그쵸?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개인들의 매수세만 나왔느냐, 기존 주주들의 매도세도, 매도 물량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존에 물량을 들고 있던 손절매도 상당히 많이 나온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주가를 결국 끌어올리는 건 윗구간에서의 저항 물량들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미리 이런 구간에서 또 매도 물량이 많이 나갔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돌파하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단기 상승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 적어도 30에서 50%는 분할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앞으로 이 금리 인하 이후에 지수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예전에도 2000년도에도 이렇게 6.5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약 4년 기간 동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었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이런 구간들. 그러면 어디부터 상승을 해요?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 때, 이럴 때부터 이 금리 인하가 결국 그 안정화가 되어갈 때, 금리 인하가 한 2%에서 3%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 시기부터 자산 시장이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올 때 저는 단기 상승 후에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것이고, 지수 하락에 의한. 그리고 그때 저는 이 개미골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이 현금화를 이 고점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이런 개미굴에서의 매수를 꼭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때부터 돈을 버는 것이지, 현재 구간에서는 돈을 벌기에는 좀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10만 전자, 12만 전자는 이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락 뒤에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셔야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기간 동안 뭐 편히 쉬실 테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런 정보들, 그리고 대응, 앞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저 박프로와 함께 이 삼성전자를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이 장중에 이 고점 신호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 대한 매수 타점, 그리고 시황 브리핑, 장전 장후 제가 시황 브리핑을 매일 해드릴 거고요. 추석 연휴에도
제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해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오실 수 있는 링크까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수익을 내는 거는 결국 우리가 매수를 쌀 때 하는 거, 매도를 비쌀 때 하는 정말 기본적이고 간단한 원칙인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이 바이오 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혹은 바이오 쪽으로 좀 잘 알아가지고 주식은 내가 잘 아는 종목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저는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수익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못 봐요. 결국 수익 보는 것보다 타점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이오를 잘 아는 건 맞지만 이 바이오를 투자를 하면서 이 종목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바이오는 하나도 몰라. 그런데 이 종목을 보고 타점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기술적으로 타점을 잘 잡는 사람들이 결국 수익을 본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적인 부분, 시황을 또 잘 보는 사람들이 이 타점을 정말 잘 잡고 잘 이끌어 나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런 시황에 너무나 연관성이 깊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꼭 알고 앞으로 삼성전자를 이끌어 가다 보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물론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힘든 변동폭은 계속 생길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만 잘 해나가면 이런 22년 9월을 기억을 하고 개미굴 지옥 그리고 역사적 하락폭 무조건 담아야 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그러면 추석 연휴에도 또 미국 나스닥 시장 분석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항상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